안녕하세요. 모자란 글솜씨로 사연글을 쓰게 된 30대 후반의 지방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혹시 인생에 잊지 못할 음식이 있나요? 맛있다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운수가 좋지 않았다던가 나쁜 일이 있었던 일 같은 거요. 저에게는 그런 음식이 딱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평생에 한 번은, 아니 매년 먹고 좋아하는 미역국이에요. 제 이혼과 이 미역국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제가 왜 미역국을 싫어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차분히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동갑으로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남편도 저도 평범한 회사원에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본래 지방에서 살았었고 남편은 지방까지 일하러 온 경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반의 연애를 거쳐 결혼하게 됐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에만 해도 저의 친정아버지는 건축업으로 리모델링을 하며 돈을 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하지 않고 저를 키우며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그나마 벌어두었던 돈으로 낡아 빠져 못 쓰는 집을 한 채 사서 허물고 새로 예쁘게 지어주셨었죠. 1년을 고생하며 지어주신 게 저희의 신혼집이었어요. 당연히 집 명의는 제 명의였고요. 고마움과 기쁨을 담았고 남편도 당시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저희 결혼하고 4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일을 하다 다치셨어요. 다시 돌아가고 못하고를 결정할 수준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병고안에 매달려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끝내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는 아버지 병수발을 들고 이게 저의 생활이었죠. 당시 저희는 임신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던 차였는데 아버지의 병 때문에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남편의 일에 지장이 없도록 냉장고에는 반찬을 가득 만들어두고 주말에는 일찍 돌아와 남편과 함께 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입원이 길어지자 남편은 물론 시댁과의 트러블이 계속 생기더군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2마리의 토끼를 잡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잖아요. 게다가 시댁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알부자가 된 사람들이라 시간을 금으로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저의 병수발은 그야말로 시간을 허공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시댁은 결혼할 때도 모은 돈을 아껴 썼어요. 그래서 원하던 결혼식도 하지 못했죠. 그때마다 돌아온 말은 엄마도 안 계시니 뭘 모른다는 말이었어요. 그때 왜 그 말을 참았는지. 차라리 화를 내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나을 뻔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어렸고 이 결혼을 무르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을 했죠. 결혼식 이후로는 시모가 친정에 대해 나쁜 말을 해도 꾹 참았어요. 시모가 어떻게 말하든 저는 외동딸로 아버지의 병고안을 멈출 수 없었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하루는 바쁘게 생활하다 저녁에 문득 달력을 보았는데 제 생일이었더라고요. 제 생일은 남편 생일보다 일주일 앞이었기 때문에 남편 생일을 생각하다 제 생일을 눈치챈 거죠.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고 그날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로 제게 오늘 야근해야 해서 늦는다는 문자가 도착해 있었을 뿐이죠.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래, 바쁘면 그럴 수 있지.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이때쯤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며 나를 챙겨주지 않은 남편을 탓할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게다가 나이가 30대에 내 생일 안 챙겨줬다며 투정 부리는 것도 웃기잖아요. 저는 그냥 이번 생일은 그냥 넘어가자 하고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 생일은 챙겨줘야겠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버지 수술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었으면 했지만 아버지의 보호자가 저뿐이니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남편 미역국을 한솥 해놓고 냉장고에는 찜갈비와 잡채를 미리 해두었어요. 저는 탁자 위 쪽지에 용건과 축하한다는 말을 써놓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의 수술은 그리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죠. 아버지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병원에 있다 보니 이미 저녁 시간대가 되었더군요. 아버지는 매번 이곳에 와 있는 딸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자신이 제게 짐이 된 것 같다는 표현이었죠.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웃으며 아버지를 달랬어요. 남편이 잘해준다. 걱정할 거 없다. 그 사람이 나 대신 집안일도 잘해준다. 이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요. 아버지가 걱정할 만한 일을 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었다면 다른 거짓말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저녁 9시쯤 저는 집에 도착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 안에 들어서는데 현관에 신발이 가득하더군요. 평소보다 많은 신발에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왔나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시모, 시부, 남편까지 거실에서 TV를 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당신까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저희 집 거실에서... 너 여태껏 어디서 놀다 왔어? 놀다 오다뇨. 오늘 아버지 수술 날짜 잡혀서 아버지 수술하는 거 기다리고 깨시는 것까지 보고 왔어요. 허구한 날 그놈의 아버지. 예, 너는 아직까지 결혼한 게 실감이 안 나니?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몰라? 너 시집 오면 우리 집에 충성해야 하는 거야, 충성. 제가 충성을 안 하는 게 있었나요? 시댁 어르신들 생신 때든 어버이날이든 추석 명절에도 꼬박꼬박 가고 김장도 빠진 적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전화도 드리는데 제가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너희 아버지한테 너무 목매는 거. 아무리 사돈어른이 혼자서 힘들게 사신다고 해도 너는 우리 집에 더 노력을 해야 하잖아. 너 오늘 네 남편 생일인데도 다 잊어버렸더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지?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애 생일날 미역국 하나 안 끓여줄 수가 있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하니? 그렇다고 내 아들 핍박할 이유는 없잖아.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니? 혼자서 홀아버지 모시고 쭉 살면 됐지. 어머님, 제가 왜 남편을 핍박해요? 당신 설마 지금 내가 생일상 안 차려줬다고 부모님 모셔온 거야? 나이가 35인데 나한테 이야기하면 될 걸 굳이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저는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이 상황이 진짜 웃겼거든요. 나이 35에 마누라가 미역국 안 차려줘서 시모에게 일러바친 남편. 이게 무슨 꽁트인가 싶은 정도였죠. 실수가 실실 나오려는 걸 참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혹시 밥 차려 먹으려고 생각은 했어? 내가 탁자에 쪽지 남겨놨는데 못 봤나 봐? 그제야 남편이 흠칫하더군요. 나도 밥 차려 먹으려고 했지. 그리고 쪽지? 난 못 봤는데. 이상하네. 밥 먹으려면 테이블을 봐야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수저통에 넣어뒀는데 아예 밥을 안 차려 먹었어? 그리고 미역국도 한 솥 끓여놨는데 못 봤어? 지금도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저는 남편에게 미역국 솥을 가리켰어요.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당신 생일에 아버지 수술이라 미안한 마음에 미역국이라도 끓여놓고 갔는데 아예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밖에서 먹었나 보네?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찜갈비랑 잡채도 못 봤겠네? 남편이 그 이야기에 우물쭈물하자 시모가 남편을 거들고 나섰어요. 아니,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해? 같이 축하를 해줘야지. 생일을 챙긴다는 건 상대방을 존중해준다는 말이야. 넌 어떻게 돼 내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이렇게 미역국만 차리고 간다고 네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나 본데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 이 상황은 며느리 네가 잘못한 거야. 가족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는 거지. 그 말에 툭 하고 제 이성이 끊겼어요. 참자 싶었거든요. 솔직한 말로 아버지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체력을 다 써서 굳이 말다툼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존중 어쩌고 하니까 더 열받은 거죠. 제 자식은 나한테 생일은커녕 새까맣게 잊고 있더니 감히 저한테 존중 따위를 노네요?
저도 열받아서 한마디 했어요. 존중요? 어머님은 제 생일이 언젠지 아세요? 시모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아버님도 모르시죠? 여태껏 한 번도 저를 축하해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내 생일 기억이나 해? 남편이 쭈뼛거리더니 그제야 아차 싶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내 생일 일주일 전이잖아. 맞아. 그때 당신이 내 생일에 축하한다는 이야기 해줬어? 아니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줬니? 아니면 선물이라도 줬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시모와 시부도 아차 싶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내 생일을 잊었다는 거 나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어. 나도 당신도 바빴던 데다가 그런 거 따질 나이도 지났으니까. 근데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화가 나네? 당신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존중할 생각이 없어? 아니면 나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한 거야?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니? 제가 쏘아붙이는 말에 남편도 시모도 절절 매더군요. 시모는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으니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남편은 잊어버린 게 본인이 맞으니 아무 말 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이씨, 엄마는 왜 별것도 아닌 거로 이렇게 집에 와서 난리를 쳐대.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됐잖아. 뭐? 네가 나한테 와서 며느리가 너한테 신경 안 써준다고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잖아. 뭐 결국은 그런 거죠. 남편이 또 나이값 못하고 시모에게 떼쓰더라고요. 일러 바친 남편이나 그 말 듣고 아들 집에 와서 며느리 잡는 시모나 50보 100보 똑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어요. 하긴 아픈 장인 병원에 한 번을 안아보는 당신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을 리가 없지. 안 그래? 매번 내가 아버지 병원에 가는 거 싫어했잖아. 그래서 매번 그걸로 싸우고. 솔직하게 말할게. 장인어른 아프다는 소리에도 병원 한 번 안 오는 너한테는 미역국 하나 끓여주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해. 시어른과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존중? 가족 사랑? 그게 없는 사람이 누군데요? 열받은 저는 멀뚱멀뚱한 세 사람을 두고 부엌에 가서는 아침에 만들어 놓은 미역국을 모두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에 촥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반찬들도 싹 다 꺼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확 부어버렸어요.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고 그냥 그 순간은 속이 시원했어요. 내가 저런 남자한테 먹이려고 미역국을 만든 게 정신 나간 짓이지. 두 번 다시 내가 미역국을 만드나 봐라.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혼잣말하고 시원하게 쏟아붓는 미역국을 보니 그나마 막힌 속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죠. 시모도 시부도 남편도 그런 저를 말리지 못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쭈구리가 돼서 방에 틀어박혔고 시부모는 부랴부랴 저희 집을 떠났죠. 저는 이때부터 남편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해도 될 일에 시부모를 끌어들이는 생각 없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것도 너무 짜증났고요. 이렇게라도 정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이때 이 사람들이 제게 더 반박하지 않은 게 다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음흉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아버지의 3일장 마지막 날이었어요. 미역국 사건이 있고 몇 달 안 돼서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손주 한 번 안겨드리지도 못했고 맛있는 거 대접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저는 저대로 힘든 상황에 봉착했어요.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거의 대부분 아버지의 병원비로 들어갔어요. 실비로 나온 것도 많았지만 그 외의 비용도 만만찮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결국 친정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완전히 폭삭 사라져버렸죠. 아버지가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구해두었던 집은 결국 빚만 잔뜩 남긴 채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고 딸인 제게 남은 건 몇만 원 남지 않은 아버지의 통장들이었죠. 이미 결제한 장례식 비용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걱정하던 중 남편과 시댁에서 저를 찾아왔더군요. 이제 막 모든 것이 끝나고 마음을 추슬러야 하는 이때 그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정식 가게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고생한 나를 위해
이곳에서 식사를 대접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서운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천천히 녹아드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시부모와 남편 신우가 저를 무척이나 살피는 표정으로 바라보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한정식 코스 요리를 다 먹고 났더니 마지막으로 식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식사에 미역국이 나왔더군요. 저는 주변을 보았어요. 나머지는 미역국이 아니었거든요. 제 생일도 아닌데 왜 미역국을 주나 싶었는데 식사가 얼추 끝났다 싶었는지 그제야 시무가 입을 떼더군요. 그래, 고생했다. 아버지 3일장 끝났으니 이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거야. 네. 그리고 우리가 네 생일날 무심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이곳으로 데려온 거야. 그러니 그 일은 잊고 새로 좋은 가족이 되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미역국이 그런 의미였나 싶어 미역국을 한술 떴어요. 입으로 미역국을 가져가려는데 시모가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너에게 제안할 게 있어. 너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이야기일 거다. 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내 시어머니를 알고 있지? 너의 시조모 말이다. 네, 여러 가지 지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건 알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 간병하면서 이래저래 병간호일도 몸에 붙었을 테니 이번에는 네가 너희 시조모 수발을 좀 들어줘야겠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미역국을 먹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어 시모 얼굴을 쳐다봤어요. 제가요? 그럼 너 말고 누가 있겠니? 다 늙어서 힘도 없는 이 시어머니가 아랴? 너 여태까지 네 아버지 수발 잘 들었잖니? 설마 지댁에서 시키는 거라서 하기 싫다는 건 아니지? 공짜로 하라는 건 아니다. 네 시조모 앞으로 보험금이 좀 있어. 그분이 자기 수발 드는 자식에게 그 보험금 전액을 수령인으로 해주겠다 하지 않니? 어차피 오늘 내일 하는 늙은이고 네가 일만 잘해주면 손쉽게 상속받을 수 있는 일이야. 당시 시조모는 간병사가 모시고 있었는데 시조모는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수발 들어주는 사람에게 남은 재산인 보험금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시부의 형제자매가 이남 일녀였는데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선뜻 없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무 지식도 없는 큰아버지의 손주가 간병하러 갔다가 시조모에게 욕만 얻어먹고 쫓겨난 모양이라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역할에 딱 안성맞춤이라 생각한 모양이더군요. 눈앞에 미역국이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지면서 제가 여태 이 방에서 먹은 것들이 역겹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들이 내게 마음을 써줄 리가 없다는 게 너무나 확 다가왔거든요. 그럼 제가 시조모님을 모시면 그 수령이는 제 이름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당연히 아들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안 할래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남편 이름으로 들어가면 저한테 한 푼도 안 떨어질 테니까.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섭섭지 않게 잘 챙겨줄게. 부모님 나 당신 3등분하면 딱 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왜 이야기가 그렇게 돼?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당신이랑 시부모님은 왜 돈을 그만큼 가져가? 아, 지금 남의 돈 욕심내는 거야? 솔직히 그 보험금이 당신 돈은 아니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은 돈을 왜 네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럼 나한테 시키지를 말아야지. 솔직히 나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돈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안 그래? 그럼 그냥 그 돈 큰아버지나 고모님 주면 되지. 내가 안 하면 그 돈 구경도 못하는 건 그쪽이잖아. 당신도 말하는 거 웃기네. 내가 돈 욕심을 내? 욕심내는 게 누군데? 나야 일하고 정당하게 받는 거라고 치지만 당신이랑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고생한 거 홀라당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더니 딱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보자 하니까 사람을 아주 집안에 달린 식모처럼 부리려고? 야, 적당히 까불어. 누가 언제 너 식모처럼 부린대? 말 똑바로 해라. 돈 준다잖아.
솔직히 장인어른 아플 때는 돈 없이도 수발 잘 만들더니 왜 시자가 들어가니까 하기가 싫어? 솔직히 네 아버지 노가다로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했잖아. 돈 한 푼 없는 영감 모실 때는 효녀인 척 다 하더니 왜 우리 할머니 보험금 많다니까 그 돈 탐나서 이런 식으로 뻣뻣하게 구는 거야? 너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집도 그 노가다 하는 아버지가 준 집이다. 와, 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애저녁에 너랑 인연 끊어버리는 건데. 그리고 네가 돈 준다면 내가 그 수발되는 거 할 줄 알았어? 천만금, 아니 억만금을 줘도 나 그 집에서 수발 안 들어, 미친 새끼. 그 집구석에 자식 손주가 몇 명인데 내가 수발을 들어? 그리고 어떻게 된 집구석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서서 들겠다는 놈이 없어? 양심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니? 남한테 대리호도 시키고 돈 빼내가는 도둑놈 같은 놈이 남의 아버지를 욕해? 그만해라. 너 남편한테 그런 말버릇은 너무하지 않니? 그리고 하기 싫으면 관둬. 대신 그거 하기 싫으면 이혼해. 어차피 우리도 너한테 정 같은 거 없어. 가족이 서류로 연결만 된다고 가족이니? 끈끈한 피가 없이는 가족이 못 되는 거야. 너 대신 우리도 좋은 며느리 찾아볼 테니까 너도 네 갈 길 가. 보자 하니 아주 남편을 쥐잡듯 잡고 있어. 너는 시부모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도 아주 남편을 잡는구나. 생각이라는 게 있긴 하니? 이혼하라고 그러면 제가 겁나서 예, 수발 들게요 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어쩌죠? 저도 이제는 더 이상 그쪽 집안이랑 상종도 안 하고 싶은데. 자식 새끼를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장인어른한테 막말하는 놈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태껏 그런 성격도 잘 숨기고 있었네. 우리 집에서 편하게 들어와 살면서 열심히 우리 아버지 씹었겠네? 노가다 하는 영감이 해준 집에 돈 한 푼 없이 얹혀 들어와서 살았던 주제. 이혼할 테니까 오늘 내로 당신 짐 챙겨서 나가. 나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완전 징그럽고 더러워. 제 말에 벙친 건 남편이었어요. 갑작스레 이혼 이야기가 오가니 본인도 놀란 듯 하더라고요. 뭐 놀란 건 시부모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이혼하라고 하면 제가 겁나서 알겠노라 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딸이 아버지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한숨을 쉬며 진짜 동정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집 팔아봐야 얼마 안 나와. 그리고 어차피 재산 분할하면 이 집 판 금액도 나눠야 하고. 어차피 여기서 나쁜 건 당신인데 왜 당신이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하는 건데? 너 돈 있어? 어차피 당신 아버지 병수발 든다고 돈 다 썼을 거 아니야.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하겠다고 해. 그러면 완만하게 끝날 일이잖아. 이혼은 당신 어머니가 하라고 했고 나쁜 건 내가 아니라 너고.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 시댁 병수발 강제로 들라고 하는 거 문제 있는 거 몰라? 그리고 남의 아버지 모욕한 것도 문제 있고 나 동정하기 전에 당신부터 동정하는 게 어때? 지금 이 집에서 나가면 어차피 당신 시댁 들어가거나 전세 월세 가야 할 텐데 당신도 돈 그리 많은 건 아니잖아. 안 그래? 오지랖 넓게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제 말에 남편도 시부모도 마치 저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더군요. 제가 이혼을 선택한 게 그 사람들한테는 어이없는 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어떤 여자가 시댁의 저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돈 문제를 떠나서 남의 손으로 효도를 시키겠다는 그 마인드 자체가 잘못돼도 한참을 잘못된 거죠. 차라리 남편이 자기가 할 테니 나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다면 제가 해주겠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예 저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고 하다니.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 조정에 이르게 됐고 이혼은 생각보다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남편은 제가 집안일을 내버려 두고 친정 일에만 열심히 한다며 저를 몰아갔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던 걸 알려줬죠. 병시중을 요구하고 장인어른을 모욕했던 걸요. 그것도 친정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변호사를 잘 만나서 그런지 저는 위자료와 집에 대한 소유를 인정받고 이혼하게 됐어요. 아이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도 이혼이 정확하게 완료된 날, 저는 미뤄뒀던 일을 한 가지 해결했어요. 바로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타는 일이었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통장 관리는 거의 제가 하고 있었는데 매번 아버지가 30만 원 정도는 통장에 넣어두라고 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줘서 자동이체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명보험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실비랑 메디컬 보험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당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다 합치니 1억 5천쯤 되었어요. 저는 받은 위자료와 신혼집 한 돈, 아버지 보험금 다 합쳐서 괜찮은 평수의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이 무척 빠르게 전 남편에게 전해졌더라고요. 제가 카톡 프사에 제 집 사진을 올리자 전 남편이 그날 저녁 바로 제게 만나자고 하더군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는 전 남편을 만나러 나갔어요.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어? 당신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받은 거 당신 진짜 어이없네? 그걸 왜 숨겼어? 숨기고 자시고 간에 아버지 3일장 끝나자마자 나를 한정식 집에 가서 이혼하도록 만든 게 당신이랑 어머님이잖아. 아니, 보험이 있다는 걸 그 뒤에 알았는데 왜 내가 당신한테 그런 걸 이야기해야 해? 당신이야말로 어이없는 소리 하네. 남편의 행동은 아주 가관이었죠. 마치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이 자기 것이라도 된 양 행동하는 게 너무 웃겼죠. 난 당연히 그거 물어볼 수 있지. 솔직히 이혼하기 전에 그 보험금 있다는 거 알았으면 이렇게 이혼할 상황까지 안 갔을 수도 있잖아. 나도 좀 더 관대한 마음으로. 관대하기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건 무슨 똥 같은 소리야? 뭐 잘못 먹었어? 아니면 오늘 컨디션이 영 안 좋아? 우리 아버지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이 왜 우리 이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설마 당신 그 돈 탐났어? 그래서 내가 그 돈으로 집 사니까 이렇게 뛰어와서 왜 보험금 있던 거 말 안 했냐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탐났냐니 사람을 뭘로 보고? 탐이 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거야. 그 돈이 있었다면 당신이 장인어른 수발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겠지. 솔직히 돈도 안 나오는데 가서 힘만 쓰면 뭐해? 우리는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거라고. 그럼 돈만 나오면 뭐든 해도 되고 돈 안 되는 일이면 부모라도 무시해라 뭐 이거야? 와, 대단한 가족이네. 대단해. 당신은 그럼 어머님이 아파서 죽어가도 돈이 안 되면 모시지도 않을 거라 이거지? 어머님이 들으시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치? 대놓고 빈정거리는 제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다 당신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솔직히 그 보험금도 원래라면 반 나눠야 하는 게 정상이고. 우리 아버지 보험금 10원짜리 한 장도 가져갈 생각 하지 마. 너, 네가 양심 있는 새끼면 여기 와서 이러는 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양심이 없으니 여기 와서 내내 보험금 이야기만 하고 있지, 이 나쁜 놈아.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넌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넣은 보험금 네가 달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생일날 선물은 해줘봤니? 아님 아버지 아플 때 병원에 얼굴 비추기를 했어? 생각할수록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못한 것만 생각나는데 잘한 거 있으면 말 좀 해줄래? 그런 놈이 뭐? 보험금?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을. 내가 아버님한테 뭘 그렇게 못했는데 솔직히 남들 하는 만큼은 했잖아.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네가 그 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결과가 그렇잖아. 장인어른도 나한테는 아버님인데 왜 네가 그걸 다 가져가냐는 거지. 아, 말도 안 통하는 새끼. 이 돈이 왜 네 돈이야. 내가 혼자 다 먹든 다 날리든 그건 다 내 거야. 아버지가 내 명의로 넣어뒀다고. 아버지 목숨값을 왜 너한테 줘? 너 내가 우리 아버지 병수발할 때 매번 띠꺼운 얼굴로 내가 병원 가는 거 싫어했지? 너뿐만이 아니야. 너희 집 가족들 다 똑같이 나한테 그런 표정이었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돈 안 되는 짓 한다고, 시댁보다 친정 우선시 한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주제에
이제 와서 우리 아버지 보험금 달라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아니지. 뻔뻔한 걸 넘어서서 완전 강도 새끼 아니냐고. 뭐? 강도?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지금 큰돈 생겼다고 완전 기고만장해서 일어나 본데 이혼한 거 내가 물릴 거야. 그 돈을 이유로 변호사한테 알아보고 그 돈까지 타낼 수 있는 방법 찾을 거라고. 그딴 방법이 있겠어? 이게 내가 결혼하면서 모은 재산이 아니라서 분할 재산에 안 들어가는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아는 척하는지. 우리 아버지 노가다나 뛴다며 모욕적인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빠 목숨값을 노려? 넌 진짜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지 쓰레기. 내가 미친년이지. 저런 놈도 전 남편이라고 나한테 사과할 줄 알고 나왔더니 사과는커녕 자기 돈도 아닌 돈 내놓으라고 생떼를 쓸어 온 줄도 모르고. 제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남편 놈은 그 자리에서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군요.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 알게 된 재산, 그것도 수령인이 내 이름으로 된 보험금. 그걸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변호사를 다그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를 노려보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그딴 돈 필요 없어. 혼자 사는 거 불쌍해서 와줬더니 사람을 날강도로 만들고 있어. 여태껏 돈 얘기 실컷 해놓고 이제 와서 뭘 내가 불쌍하대? 너야말로 불쌍하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제 와이프도 없는 이혼남 아니냐고. 아니지. 그래도 너한텐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있잖아. 병시중 실어서 며느리 써먹고 보험금 가로채려던 부모. 그 부모가 그 모양이니 너가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았을 리가 없지. 한껏 비아냥거리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전 남편은 이쪽은 아예 보지도 않고 자리를 뜨더군요. 자기가 만나자고 해놓고는 맘대로 안 되니 멋대로 떠나면서 제가 불쌍해서 와줬다는 전 남편을 보며 참으로 헤어진 게 잘한 일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저런 찌질이 수전노 같은 인간이랑 같이 살았던 시간이 아깝다고요. 그런데 전 남편의 공격이 끝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이후로 시모가 전화 왔더라고요. 너 이 싹수도 없고 돈만 밝히는 년, 너 일부러 이혼하자고 한 거 아니니? 그 돈 다 혼자 먹으려고.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말하는 게 똑같더라고요. 돈을 왜 먹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낸 거 어머님인 거 잊으셨어요? 저는 당신 말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혼하라고 하길래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이랑 상종도 하기 싫어서 이혼하겠다고 답한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 보험금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게 마음을 좀만 더 곱게 쓰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제가 전 남편과 그 돈을 나눴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지. 조금만 더 늦게 저한테 그런 요구를 했으면 그 돈의 행방이 좀 달랐을지도 모르죠. 뭐 어느 쪽이든 어머님과 전 남편이 잘못했다는 건 누가 봐도 확실한 일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저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나 않지. 꼬박꼬박 말대꾸해. 그래, 돈 좀 가지니까 아주 네가 왕이라도 된 것 같지? 그게 얼마나 가겠냐? 넌 곧 망할 거다. 그런 악담과 함께 시모는 수화기 너머로 카악 퇴하며 침을 뱉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튈 리는 없겠지만 시모의 의도대로 제 기분만큼은 아주 더러워졌죠. 망하든 잘되든 이제 상관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앞으로 연락하면 내용에 따라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결국 제 으름장에 시모도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한 소리 퍼붓고 나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후련했어요. 그 뒤로 연락도 없어서 저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요, 평화로운 척했죠. 필사적으로. 있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저는 전 남편과 아주 어이없는 재회를 하게 됐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미역국을 만든 날이었어요. 저는 아파트 화장실에 문제가 발생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부른 상태였어요. 하는 김에 옛날식 인테리어도 확 바꾸려고 말이죠. 그런데 작업하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전 남편이 있더라고요. 저랑 전 남편 둘 다 순간 어안이 벙벙해서 당황했지만 아무 일 없는 척하며 그들을 대했어요. 전 남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작업복을 입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처음에는 당황해서 말도 안 나왔지만 계속 보다 보니 웃음이 계속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노가다 한다면 욕해놓고는 본인이 이혼한 지 몇 달 만에 비슷한 사람이 돼서 나타났으니 말이죠. 저도 전 남편도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하러 간 틈에 저와 전 남편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여기가 당신 집인지는 몰랐어. 좋은 곳에 집 얻었네? 그동안 잘 지냈어? 전 남편은 그동안의 도끼가 좀 빠진 모양이었어요. 마지막에 봤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굴며 못되게 굴더니 말이죠. 난 잘 지냈지. 직장도 집도 안정돼서 편해. 당신은? 여기 있는 걸 보니 할머님은 아직 살아계시나 보네? 할머니 돌아가셨어. 그 말에 살짝 저도 놀랐어요. 돌아가셨다니 안 된 일이지만 보험금 받아놓고 전 남편이 이리 사는 게 이상해서 물었죠. 당신 그때 할머니 모시러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시주모님 모시라고 할 때 그때 이야기해줬었잖아. 그분 모시면 돈 나온다고. 아, 다른 사람이 결국 할머님 수발 든 거야? 아니야, 내가 다 했어. 재혼하려니 시간이 촉박하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우리 목 나눠주느니 우리끼리 나누자고 하시는 바람에.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이었더라고. 뭐가? 거짓이랄 게 있어? 누가 거짓말을 했는데?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다던 그 보험금이 아예 없는 거였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거든. 나가는 보험료가 얼마 안 되는데 그 큰 액수의 보험금이 있다니 말이야. 보험금 2억이랬나? 그때는 눈이 멀었었지.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도 확인도 안 해보고. 아, 보험을 완납해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 근데 아니었어. 아예 생명보험 자체가 없었더라고. 설마. 제 말에 남편이 쓴웃음 지으며 말하더군요. 보험이 없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지. 근데 애매한 보험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 돌아가시자마자 보험 대출 받은 거 갚아야 한다고. 결국은 가족들끼리 돈 보태서 갚고. 근데 어차피 얼마 안 되는 보험이면 대출 금액도 얼마 안 됐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돈이 없어질 리 없잖아. 월급에서 갚으면 금방 갚을 돈인데. 예리하네. 사실 할머니 보험금 이야기만 믿고 일 그만두고 사업을 크게 벌렸거든. 대출도 마구잡이로 하고 투자금도 여기저기서 끌어들였는데 결국 완전 망해버려서. 나 혼자 대출하고 투자금 받고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부모님 그 보험금 믿고 내 사업에 뛰어드시는 바람에 다 같이 망해버렸지. 부모님이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 다 털어서 빚 갚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 집 하나 있던 것마저 넘어가 버린 데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배달일 했는데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는 건 체력 때문에 힘들고 돈도 많이 안 돼서 결국은 노가다 하는 거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아주 한숨이 푹 나오더군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면 참으로 나쁜 말일까요? 그래, 일은 몸에 맞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확인해보니 기분이 어때? 그냥 미안하다고 생각해. 내가 그때는 왜 그랬나 싶은 거지. 아주 복에 겨워서. 투정 부리다가 일 다 망친 느낌이야. 당신이 아버지 병시종 들면서 본가에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 밥 먹으러도 가고 할 일 없으면 가기도 하고. 그랬더니 부모님들 생각이 나한테 옮은 것 같아. 너와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내게도 그런 편견 같은 건 없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지금도 당신이랑 이혼한 건 모르고 싶기도 해. 그때 내가 한 선택은 온전한 내 선택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말인데 당신도 여전히 혼자인 것 같고 나도 다른 여자는 없어. 이번에야말로 애 낳고 잘 살아보지 않을래? 결국 마지막에는 전 남편이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애가 없다는 게 이토록 다행이라고 생각할 줄이야. 아마 애가 있었다면 남편은 더욱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당신이랑 다시 살 생각이 전혀 없어. 당신이랑 같이 살며 내 아버지한테 미안한 기분만 들거든.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어. 이미 상처 입은 내 마음 말이야.
그건 어떤 걸로도 치유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지 못해. 재결합을 하면 더 단단하게 굳어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 틀렸어. 재결합을 하면 아슬아슬하게 이어붙인 조각들이 언젠가는 예전보다 더 잘게 조각나고 말 테니까. 이쯤에서 그런 생각은 접어. 나는 당신이 사과했으면 됐어. 더는 관여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제 말에 전 남편이 고개를 떨구더군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해서 풀이 죽은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야기는 그 정도쯤에서 마무리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전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미역국을 모조리 싱크대 거름망에 다 부어버렸어요. 미역국이 마치 저에게 안 좋은 일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요. 왜 꼭 그날이었을까 싶어요. 물론 우연이었겠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미역국을 아주 극도로 거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연애를 하는 중이에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덮으라는 친구의 말을 듣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한번 이혼한 여자를 받아주려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싶었는데 세상에는 저보다 더 어이없는 일로 이혼당한 남자도 많더라고요. 그런 남자 하나 만나서 지금은 연애도 일도 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도 이혼남인데 상대방은 애가 있다는 점에서 저도 망설이고 있기는 해요. 다정하고 친절하고 가족들도 모두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라 제가 미역국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걸 알고는 매년 생일에는 미역국 대신 케이크로 생일을 축하하자고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제 전 남편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뭐든 이해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사랑만큼 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우정이나 정이 된다면 모를까. 저처럼 사랑이 원수가 되면 끝맛이 참 씁쓸하거든요.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은 여전히 가슴에 있지만 그런 가슴에 못을 박아버린 것도 그 사람이니까요. 그 뒤죽박죽인 상황을 해결도 못하고 끙끙거리면 결국은 손해는 본인만 받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속으로 앓고 계시지 마세요. 속병 생겨요. 저는 다 털어내고 마음만은 편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이혼을 한 건 아니지만 이혼을 할 뻔했던 저의 사연을 들려주고자 해요. 제 딴에는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었는데 다른 분들 사연을 읽어봤더니 저보다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연을 읽으면서 문득 위안을 받기도 했네요. 많은 사연자들처럼 저도 이번 기회에 속풀이 좀 해보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장인어른보단 당연히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나 노력할게. 날 선택해줘서 너무 고마워. 절대 네가 후회하는 일은 안 만들 거야. 나름대로 재고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이란 작자였어요. 처음엔 남편이 정말 아빠 같은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빠와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준 남편인데 제 입장에선 결혼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기다렸던 남자였고 결혼을 전제로 만났기에 당연히 결혼에 꼴이 나였죠. 부부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마저도 남편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었어요. 결혼 생활 문제가 부부 사이에서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질 줄은 몰랐거든요. 네, 바로 시모 때문인데요. 물론 현재는 시모는 식구들의 눈칫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애미야, 언제까지 늙은 사람 팔자를 망칠 셈이니? 내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앞으로 쥐 죽은 듯 살 테니까 제발 마음 좀 풀어라. 네가 마음을 풀어야 내가 사람들 볼 낯이 있지. 지금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구걸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해줄 사람 마음 아니에요? 왜 멋대로 용서를 해달라고 조르는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사실 현재도 해결된 게 아니라
휴전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생활을 얼마나 이어가야 할지 참 생각이 많은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첫 갈등은 아마 이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들었던 청약 저축이 있었는데 운 좋게 제가 결혼하는 시기와 딱 맞아떨어져서 복권이나 다름없었죠. 식 올리기 반개월 전에 아파트 청약을 받게 됐고 친정엄마가 계약금과 중도금 1회분을 해줬어요. 친정엄마 돈이 80%고 제 돈이 20% 들어간 아파트였죠. 문제는 시모가 이 일로 친정에 돈이 꽤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때부터 제 친정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차피 집 해줄 돈이 있었으면 청약 아파트 말고 더 좋은 집으로 해달라고 하지. 나중에 애 낳고 살려면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훨씬 좋지 않아? 사돈 내도 애 키워봐서 알 텐데 융통성이 없으시네. 돈 한 푼도 보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남편한테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모한테 친정 비꼬는 말을 들어야 할까요?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 듣던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장모님이 이 정도로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지. 엄마는 무례하게 왜 희원이 앞에서 말을 그렇게 해? 희원아, 엄마 말은 신경 안 써도 돼. 나중에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따로 연락해서 감사 인사는 꼭 할게. 고마워. 남편이 중간에서 저와 시모가 싸우지 않도록 제법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스갯소리로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개소리엔 무시가 답이다 라는 말이요. 그렇지만 제 썩은 표정까진 숨기지 못했네요. 솔직히 무시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선을 지키며 말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시모에 대한 너무 큰 기대였던 거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시모는 그저 제가 바보인 줄 알았나 봐요. 날이 갈수록 시모의 돈 욕심이 활개를 치더라고요. 그땐 신혼집에 입주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겁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역시나 무례한 제안을 하시더군요. 예, 오늘 내 친구들 한 10명 정도 니들 집으로 불렀거든? 새 아파트 입주를 했으면 집들이를 해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요? 어머님, 당일에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도 제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은 무슨 일정? 며느리면 시댁 일이 당연히 우선이어야지. 약속 있어도 취소하면 될 거 아니니. 나도 내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 부른 사람들을 도로 가라고 해. 어차피 니네 집 돈 많아서 회사 취미로 다녀도 상관없잖아. 참, 출장 뷔페 좀 불러라. 그리고 내가 고른 와인이 있거든. 사진 보내줄 테니 그걸로 준비해놓고 나중에 저녁에 보자. 기가 차서 답변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희 부부 허락도 없이 자기 집인 것 마냥 사람들을 초대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제가 왜 시모 지인들에게 접대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때는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장부터 시모에게 밉보이고 싶진 않았어요. 남들이 어렵다는 고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고심을 했더랬죠. 그래서 결국 출장 뷔페를 알아보고 제 돈으로 예약했습니다. 어머님도 친구들에게 며느리 자랑이 하고 싶을 거라며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그렇게 집들이 시간이 되었고 등장한 시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안 준 곳이 없었죠. 솔직히 고작 집들이 하러 집에 오면서 뭐 그렇게 요란을 피우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하필 남편은 오늘 야근이라고 늦게 온다고 해서 제가 시모의 응석을 다 받아주어야 했어요.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준비했지? 내 친구들이 워낙 깐깐해서 대충 준비하면 다 눈치챈다고. 네가 내 며느리로 제격인지 아닌지 테스트 받는다고 생각해라. 오늘 하는 거 봐서 점수 잘 주든가 말든가 할게. 그깟 점수 안 받으면 그만이었기에 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내내 하면서 우선 맞춰줬어요. 그렇게 얼마 후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집안이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명언을 직접 확인했지 뭐예요. 시모 지인들은 어쩜 하나같이 다들 시모랑 비슷한 성격인지 모르겠더군요. 남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여기저기 온갖 방문을 다 열어보는 건 기본이었고, 침실까지 들어가서 저희 부부가 쓰는 침대에 누워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 이 가방 국내에 몇 개 안 들어왔다는 그 가방 아니야? 어때? 나랑 잘 어울려? 집들이로 출장 뷔페까지 부르는 며느리는 내 생전 처음 보잖아. 부럽다, 부러워. 시모가 어지간히 생색을 내놨나 보더라고요. 시모 지인들이 시모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모는 친구들의 동경어린 눈길을 잔뜩 즐기고 있었습니다. 부럽기는 뭘. 당연히 우리 집에 며느리로 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 눈이 좀 높아? 어차피 이건 사돈네한테 껌값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부담 안 가지고 마음껏들 먹고 가. 시모는 마치 우리 집이 상위 1% 정도 되는 집안처럼 떠들어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시모가 얼마나 과한 걸 요구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과일을 들고서 시모 옆으로 가 앉았어요. 그들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죠. 네? 어머님, 큰일 날 소리 하신다. 껌값은 아니죠. 저도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일 뿐인데요. 그리고 딸은 출가 외인이라면서요. 결혼하면 시댁 식구라는데 친정 재산이랑 저 아무 상관없어요. 출장 뷔페도 제 월급으로 부른 거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갑자기 집들이 준비하느라 깜빡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번 달에 어머님 생신 있잖아요. 어쩌죠? 출장 뷔페가 너무 비싸서 그날 따로 용돈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뭐야?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 얘긴 나중에 따로 하자꾸나. 네네. 참, 근데 어머님, 요즘 과일은 또 왜 이렇게 비싸대요? 어머님이 좋고 비싼 걸로 사라고 하셨는데 과일들이 죄다 금값이더라고요. 돈 너무 많이 들었겠죠. 그래도 어머님 친구들한테 제 사비 몽땅 쏟아부었으니 오늘 이 자리가 생신 선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과일 칼을 들고 시모를 향해 일부러 웃어 보였습니다. 제 돌발 행동에 시모는 친구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셨어요. 그저 얼굴이 시뻘개지며 솟구치는 화를 참는 듯 하셨죠. 맛있게 먹던 시모 지인들마저 시모의 상태를 눈치를 보기 시작했을 정도로 빨갛더라고요. 머지않아 지인들이 음식을 접시에 내려놓더니 친구들이 애써 싸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웃기도 했으나 시모의 기분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돈 좋아하고 사람들 시선에 저리 신경 쓰는 사람인데 저의 가시 박힌 말에 감정이 안 상했을 리 없겠죠? 결국 지인들은 그 시간 이후로 눈치만 보다가 하나둘씩 급한 일이 있다고 귀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와 시모의 본격적인 갈등이 고조가 되었어요. 시모와 둘만 남은 상태에서 저 혼자 음식을 치우려는데 내내 입 닫고 있던 시모가 갑자기 상 위에 있는 음식을 전부 엎어버리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언성 높이며 삿대질을 했어요. 야, 너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그랬니? 사람들 앞에서 꼭 그렇게 나를 꼽줘야 했어? 대충 넘기면 될 상황에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사람 피를 말려, 피를. 어머님도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버려놓으시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게 왜 자꾸 저희 친정더러 돈이 많다고 멋대로 단정 지으세요? 저희 친정이 돈이 많든 적든 어머님이랑 관련 없는 일이에요, 제발. 그런 소리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는 소리잖아. 내가 이런 소리까지 새파랗게 어린 네 눈치 보면서 해야 하니?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사돈재산 자랑 좀 하면 어때서? 내가 너희 집을 뭐 가난하다 욕을 했어? 칭찬에 줘도 난리야. 설마 우리한테 돈 쓰려니까 아까워서 그러니? 네 말 맞다 나
너도 이제 우리 식구인데 그런 식이면 우리 어려울 땐 아몰라라 하겠다. 아, 어머님, 혹시 저희 집 도움받을 생각이셨어요? 저희 집이 무슨 보험도 아니고. 어머님 사정 어려워지는데 왜 저희 친정을 끌어들이세요? 저는 친정 부모님 돈 받아서 어머님께 드릴 생각은 애초부터 없어요. 혼자 김칫국 좀 그만 마시세요. 저 지금 확실하게 제 의사 전달하고 있어요. 저 어머님이랑 다투기 싫으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시모는 본인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자 성질만 부리더니 곧 가방을 챙겨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엎어진 음식을 치우는 건 제 몫이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속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 시모도 알아먹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남편에겐 알리지 않았어요. 한 번 정도의 사고는 실수로 여기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물론 두 번째부터는 참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시모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지 집들이 후로 한 3개월은 조용하게 지내셨어요. 저는 좋았지만 묘하게 불안한 감이 계속 마음을 돌긴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이모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시기였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과 함께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외가 식구들끼리 작은 이모 병원비 얘기로 한창이었는데 저도 당연히 돕겠다고 했었죠. 작은 이모가 저 결혼한다고 명품 가방 선물에 남편에게도 고가의 시계를 선물해 줬었거든요. 당연히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해 줬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 고맙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연히 시모가 알게 되면서 또 문제가 찾아왔어요. 시모가 우리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인터폰 확인도 못하고 문을 열어줬더니 시모가 다짜고짜 저를 밀치고 들어오면서 자기 아들 돈 뜯어갔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너네 집에 돈도 많으면서 왜 남의 아들 돈까지 뺏어가? 왜 우리 아들 주머니를 뒤져? 집 하나 해왔다고 유세더니 지금? 그러려고 이 아파트 해온 거야? 매번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주머니 털어갈 거면 이 아파트 당장 우리 아들 명의로 바꿔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하는 내 아들 돈을 되레 빼앗아 가는 거냐고. 일부러 말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니? 평소에는 똑 부러지더니 돈 얘기 나오니까 멍청해졌네. 시모의 말을 듣고 있으니 목적이 너무도 보였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작은 이모 병원비 보태준 것에 화가 났다기보단 이때다 싶어 집 명의를 탐내는 거였어요. 집 명의가 계속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게 거슬렸나 봐요. 이 와중에 이럴 일인가 싶어 입이 안 다물어지더군요. 꼬투리 하나 잡아서 명의 협박하려고 얼마나 타이밍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시모는 자기 속이 훤히 보이는 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이 집에 남편 지분도 어머님 지분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남편 명의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이야말로 제 주머니 털러 오신 거 아니에요? 뭐야?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릴. 다 됐고 공동 명의로라도 해. 어디 집 명의를 여자 이름으로만 달랑 올려놔? 집안 망신시킬 일 있나? 너 설마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재산 나눠주기 싫어서 안 바꾸는 거냐? 청약 하나 당첨됐다고 우리 아들을 기 다 죽여놓을 생각인 거야? 나중에 재산 나눠줄 일이 뭐가 있죠? 남편과 이혼하길 바라시는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왜요? 남편 명의로 바꾸면 저랑 남편 이혼시킬 예정이세요? 그래서 뭐 하나 뜯어내고 보내야 해서 집 명의 바꿔달라고 땡깡 부리시는 거예요? 시모가 그 순간 표정이 어색해졌는데 아마 제 말에 전곡이 찔렸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혼자 성질이란 성질은 다 내더니 억지만 부리고 빠르게 돌아가 버리더군요. 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시기 때쯤엔 맨날 말만 저래서 별로 무섭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모는 결국 자기의 어둑한 그림자를 손바닥으로 가리지 못했어요. 시모가 시댁 식구들에게 본인의 실체가 탄로날 짓을 하고 만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5개월째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계획한 임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찾아온 축복이니만큼 남편과 잘 키워보고자 다짐했었어요. 남편은 원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생긴 이후 더 잘하려고 애써줬죠. 근데 여기서 또 시모의 주둥이가 나불거렸다는 겁니다. 시모는 지극정성인 남편과 그 대접을 받는 저를 보면서 참 많이도 구시렁댔어요. 상전 난내 났어.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바깥일 하느라 힘든 남편을 수발들게 해? 누가 보면 임신은 너 혼자만 하는 줄 알겠다. 자기 손주 될 아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을 왜 이렇게 비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시부가 워낙 점잖으시고 말수가 적어서 존재감도 적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오죽 듣기 불편했으면 시모한테 작작하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남편이 저를 대신해서 시모를 상대해줬습니다. 저도 분명 시모의 독백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나마 남편이 제 입장을 이해해주고 시모가 근처에 못 오도록 관리해줘서 우울증까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출산하고 집에서 산후조리 중일 때 또 한 번 사고가 터졌어요. 시모가 온 가족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남편이 저는 쉬어야 해서 안 된다고 해도 중대 발표가 있다며 무조건 시댁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저도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시댁으로 향했었죠. 역시 황당한 말씀만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내가 갱년기가 왔는지 집에만 있으니까 기분도 우울하고 몸도 축 처지는 게 영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네 아버지가 나한테 식당 하나 차려줬잖니? 앞으로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나한테 맡아달라고 그러지 마라. 나 이제 바쁜 사람이다. 시모는 갱년기 핑계를 대며 자기가 황혼 육아를 할지도 모를 사태를 피해갔어요. 이런 말을 여기서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애를 저런 어른한테 부탁하고 싶지 않거든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먼저 우스운 소리라니까 괜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를 키워서 시부 돈까지 쓰게 만든 거죠. 뭐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부도 시모가 집에만 있기보단 밖에서 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허락해줬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솔직히 시모에게 애를 맡길 생각도 없었는데 굳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 시모가 너무 얄밉고 재수없었어요. 애 보는 일도 뼈 빠지게 힘들지만 그렇다고 자영업은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남들은 자영업 도전해보려고 공부도 하고 큰 마음 먹고 시작한다는데 시모가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고작 손주 보기 싫어서라는 게 얼마나 철딱선이 없습니까? 이쯤에서 시누이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외동은 아니었고 누나가 한 명 있어요. 신우도 시모 딸 아니랄까봐 시모 하는 짓과 아주 똑같거든요. 그런 신우한테서 어느 날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신우가 제게 전화를 하는 이유는 늘 명백했습니다. 부탁을 할 때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또 무슨 쓸데없는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나 미리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올케, 혹시 안 쓰는 통장 하나 있어? 있으면 나 좀 잠깐 빌려주면 안 될까? 네? 다짜고짜 통장을 빌려달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목돈이 조금 생겼는데 남편이 모르는 돈이라서 걸리면 나 진짜 죽어. 그러니까 올케 통장에 잠깐만 맡아주면 안 될까 해서. 진짜 며칠이면 돼, 응? 신우가 시모와 닮은 점들 중에 하나가 사치가 심하다는 거였는데 이번엔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몰라도 아주버님 몰래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숨길 곳을 찾으려고 저한테 연락했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통장은 부모 자식 간에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게 별로 의미도 없는 신우한테 통장을 어떻게 줍니까? 제 남편한테도 통장을 줘본 적이 없는걸요. 그렇게 안 된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신우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얼마나 사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올케만큼은 믿잖아, 응?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올케가 잘 맡아주면 내가 올케한테 지분 좀 떼줄게. 절대 돈 때문이 아니라 이걸로 며칠을 귀찮게 할 걸 알아서 하는 수 없이 잘 안 쓰는 통장에 신우 돈 5천만 원을 받아서 넣어두게 되었어요. 갖고 있기 찝찝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날 신우가 문득 그 돈을 달라고 한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통장에서 돈을 입금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잔액이 모자란다는 알림이 뜨더라고요. 여러 번을 해도 같은 반응이 나오자 당황해서 통장을 들고 ATM 기기에 조회를 해봤죠. 그랬더니 누가 신우 돈 5천만 원을 인출한 게 아니겠어요? 남의 돈을 잃어버린 셈이 되었으니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빈손으로 집까지 돌아오는데 머리가 새하얘져 어떤 판단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신우는 답답했는지 우리 집으로 오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저를 본 겁니다. 냅다 달려와서는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뺏어가서 본인 눈으로 확인했어요. 곧 통장 잔액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신우가 통장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뭐야? 미쳤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돈 어쨌어? 내 돈 5천만 원 어디로 빼돌렸냐고? 저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사실이라고요. 형님이 저한테 돈 맡겼을 때부터 전 그 돈에 손도 댄 적 없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저도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생각 좀 해보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이 미친년이 남의 돈 잃어버려 놓고 뻔뻔하게 소리치네. 야, 장난해? 그럼 이 돈이 지금 제 발로 도망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야, 이 사기꾼아. 안 되겠다. 그냥 경찰서로 가. 경찰 앞에 가서도 그따구로 말할 수 있나 보자고. 이런다고 사라진 돈 돌아오는 거 아니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네요. 신우랑 저는 각자 다른 기분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며 길 한복판에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졸지에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고 말았어요. 그때쯤에 제 전화가 울렸는데요. 시모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저를 자꾸 잡고 흔드는 신우를 밀치고서 시모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도 시모인 줄 알고 잠깐 저를 내버려 두더라고요.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이 상황이 이해가지 않는 건 저 또한 마찬가지라서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모 전화를 바로 스피커로 돌렸어요. 그리고는 신우에게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죠. 예, 넌 내가 돈 달라고 할 때는 돈 없다고 그러더니 통장에 5천만 원이나 있더라. 그 돈 내가 좀 썼다. 식당에 수리할 게 있어서 썼으니까 좋은 일에 썼다고 생각해라. 괜히 돈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 안 해 만에 헛소리 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가족한테 들어가는 돈이니 안 아깝지? 시모가 그 상황에 전화를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시모의 존재가 제게 희망이 되었던 순간이었어요. 시모의 그 통화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신우에게 해명할 필요도 없었고 남의 돈 때문에 심장 철렁할 기분도 빨리 거둘 수 있었거든요. 대신 신우는 더 난리가 났죠. 범인이 제가 아니라는 당황스러움과 자기 엄마에 대한 분노가 겸해졌을 거예요. 놀란 신우가 제 핸드폰을 뺏어가더니 핸드폰에 대고 다급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엄마, 5천만 원 엄마가 가져갔어? 엄마가 그 돈을 왜 가져가? 엄마, 진짜 올케 통장에서 훔친 거야? 그 돈 올케 돈 아니란 말이야. 그거 내 돈이라고. 엄마 미쳤어?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홀라당 가져가서 써. 당장 내놔. 내 돈 내놔. 통화를 하던 신우는 돈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인지 급기야 울부짖기까지 했습니다. 저한테는 조잘조잘 말도 많던 시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신우의 이성도 같이 끊어졌죠. 신우가 당장 시댁으로 쫓아가려는 걸 제가 붙잡았더니 신우가 밀치더라고요. 손길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 뒤를 급하게 따라갔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모녀 사이 싸움 구경도 하고 싶었고요. 시댁 아파트로 들어서고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는 고함 소리가 마중해 주더군요. 내 돈 내놓으라고. 엄마가 도둑이야? 왜 남의 돈을 허락도 없이 훔쳐가? 이년이 엄마한테 감히 큰 소리를 내? 누구 돈이든 엄마가 남도 아니고 좀 쓸 수도 있지 뭘 그래. 빨리 내 5천만 원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엄마고 뭐고 없어. 안 봐도 시댁에서 난리가 난 소리였어요. 혹시 사람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저는 얼른 안으로 들어갔죠. 시모는 신우를 피해서 소파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뒤로 달려왔습니다. 신우가 프라이팬을 들고 시모를 쫓아다니면서 협박하고 있었어요. 시모가 저를 붙잡고 숨으니까 신우가 저한테까지 비키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졸지에 시모랑 신우가 저를 사이에 두고 대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신우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무나 맞으라는 듯 프라이팬을 휘둘렀어요. 놀란 저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이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그 프라이팬이 바로 시모의 뺨을 강타한 겁니다. 시모의 비명이 찢기듯 퍼지면서 시모가 그대로 발라당 넘어졌어요. 이러다 사람 한 명 잡을까 싶어서 일단 저는 신우를 끌어안고 말렸습니다. 안 그러면 신우가 자빠진 시모한테 돌진해 몇 대 더 두들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겨우 진정되어 셋이 마주보고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물론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는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내 돈 어디다가 다 썼냐고. 엄마, 진짜 나랑 경찰서까지 가야 입을 열 거야? 나도 빌린 돈이라고. 나 진짜 그 돈 없으면 죽어. 엄마는 엄마 딸이 죽어야 돈 어디 썼는지 말할래? 아, 아니다. 경찰서 가면 네 아버지가 날 집에서 내쫓을 텐데. 너야말로 엄마가 아무것도 없이 네 아버지 손에 쫓겨나는 걸 원하는 거야? 어머님, 그냥 돈 어디 썼는지 얘기하세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맞잖아요. 내가 어디 내 딸 돈인 줄 알았겠어? 넌 왜 네 통장에 남의 돈을 넣어놓고 난리야? 남 탓하지 말고 엄마 행동 거지나 똑바로 해. 자식 돈 도둑질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신우의 성화에 못 이긴 시모는 결국 저와 신우의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보다는 신우한테 하는 사과였습니다. 시모가 신우 앞에 냅다 무릎 꿇고 신우 손을 잡으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윤지야, 내가 미안하다. 나는 며느리 제 돈인 줄 알고 친구들이랑 잠깐 술 먹는 데 썼어. 식당은 장사도 안 되지. 식당 접으면 늙어서 손주나 보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나도 내 나름 고충이 많아서 스트레스 좀 풀까 싶은 찰나에 얘 통장에 돈이 있길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인 거 알지? 시모가 울랑말랑하는 얼굴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통장의 존재가 시모 눈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가 지난날 남편에게 반찬을 가져왔다며 집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시모가 우리 집을 뒤져서 제 통장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조회를 해놨었기 때문에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아마 시모가 통장에 찍힌 5천만 원을 보자마자 훔치기로 마음먹은 듯했죠. 근데 그 큰 돈을 한 번에 날렸다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모가 그 돈을 다 인출해서는 집들이 때 왔던 지인들과 도박을 하고 유흥하는데 전부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가 아줌마들이랑 개처럼 논다고 쓴 걸 내가 이해해줘야 돼?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엄마도 우리 딸 돈인데 당연히 바로 돌려주고 싶지. 그런데 내 손에 없다고.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어? 시모는 식당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놀기만 해서 적자였어요. 오히려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빚 때문에 한 푼이 아까운 사정이었죠. 그건 시부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답답하고 분했던 신우는 시모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놀랐지만 시모도 많이 놀라셨어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119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시부는 딸바보라서 신우를 참 아끼는 분이셨는데요. 신우가 병원에 있다는 말에 바로 달려오신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내 딸이 쓰러져? 어디 몸이 안 좋은 거래? 이 와중에 시모 하는 짓이 진짜 철부지 그 자체였는데요. 시부가 제게 상황을 묻는데 시모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시부 뒤에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겁니다. 저보고 어쩌라고요? 모든 상황은 시모로부터 비롯되었고 시모를 언급하지 않고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시부에게 사실을 전부 밝혔어요. 제가 사실을 말하는 동안 시모가 사색이 되어갔는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 따가운 눈초리를 엄청 보내더라고요. 별다른 방책도 없으신 분이 무작정 자기 탓만 피하려고 발악하는 게 참 어른답지 못해 보여서 웃겼네요. 아무튼 결국 진실을 알게 된 시부가 크게 분노하며 자기 뒤에 있는 시모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당신 언젠가는 사고 칠 줄 알았어. 대체 언제까지 애들 발목 잡고 돈돈거릴 거야? 시부는 시모의 변명도 안 듣고 무작정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쯤 남편도 병실에 도착했는데요. 남편에게도 사정을 다 설명했더니 남편이 크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당신도 많이 억울했겠다. 내가 중간 역할을 잘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 엄마가 잘못한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나 당신 엄마가 계속 이런 식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 더는 어머님 얼굴 안 보고 싶어. 내가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소갈이 엄청나게 했거든? 솔직히 지금 진심으로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어. 뭐? 안 돼, 이혼이라니. 내가 잘할게. 다신 엄마가 당신 주변 얼씬도 못하게 할게. 제발 이혼 생각은 하지 마. 당신처럼 마음 좋은 사람이 본인 엄마를 내칠 수가 있겠어? 나 솔직히 이대로면 당신도 못 믿게 될까봐 겁나. 나만 믿어. 내가 따끔하게 엄마한테 말할게. 나한테 첫 번째 가족은 당신이랑 우리 아기야. 엄마라는 이유로 엄마가 내 가정에 손대는 거 나도 못 참아. 한 번만 기회 주라. 내가 다신 같은 일 없게 할게.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말할까? 오늘부로 당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기다려봐. 말하고 올게. 남편이 어지간히 이혼하기 싫구나라는 생각을 이날 처음 했습니다. 수더분한 사람이라서 자기 부모를 배척하는 일은 못할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정말로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나가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시부나 시모였겠죠. 아무튼 다행히 시부가 시모 대신 신우에게 5천만 원을 갚아줘서 아주버님과 신우 관계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도박과 유흥을 즐기고 다니면서 식당이 망한 걸 알게 된 시부는 바로 식당을 팔아버렸어요. 시모가 정신 차릴 때까지 집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며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답니다. 남편도 시모한테 단단히 말했대요. 자기를 이렇게까지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아내인 저라고. 자기 결혼 생활에 더는 참견하지 말고 시부 말처럼 정신 차리라고 말이죠. 또 식구들 앞에 떳떳할 때 돌아오라고 그 자리에서 연을 끊어버렸다네요. 그리고 신우는 이번 일로 호되게 당해서 그런지 명품 가방을 다 팔았더라고요. 허튼 곳에 썼던 그 돈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쓰기로 했다면서 적금으로 다 때려 넣었다고 합니다. 또 의외로 신우가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사과까지 했는데요. 옳게,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몇 살 더 먹은 언니로서 참 부끄러운 짓 많이 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나 그동안 민망해서 말 못했는데 올케한테 배운 거 많아. 올케만 괜찮다면 우리 계속 만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데 괜찮을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신우의 사죄를 그날 저는 받아주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싶었어요. 저도 제 커리어 망치면서 이혼하기 싫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다들 시모를 내치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제야 식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간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던 고민을 잠깐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어난 제 아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요. 아,
제가 친정 부모님께는 이 사태를 알리지 않았어요. 이미 작은 이모 일로 골머리 쓰고 계시는데 알려서 스트레스를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에서 이런 두 번의 실수가 일어난다면 그땐 모두에게 상황을 알리고 저는 고민 없이 이혼을 택할 것 같아요. 그 뒤로 시모 소식은 근근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가 준 100만 원으로 사람 구실도 못하는 작은 방을 하나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시모도 알아서 그런지 그저 시켜주는 일이라면 뭐든 다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전단지도 나눠주고 상가 건물을 돌면서 화장실 청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 설거지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집안일 더럽게 못하는 시모가 이번 기회에 집안일을 제대로 배우는 셈이 될 것 같아 나름 본인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시모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웃기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모 아닌가요? 가까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라는 시모의 방식이 저랑 맞지 않아서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잘해줄 때 그걸 고맙게 여기고 베풀었다면 저런 꼴은 면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어머님의 업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복잡한 제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일이 있곤 하는데요. 그마저도 또 시모 때문이네요. 시모가 가끔 제 회사 앞에 불쑥불쑥 나타나거든요. 저에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싹싹 비는지 모릅니다. 아가, 내가 너한테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네 앞에 안 나타나마. 너희 생활에 신경도 안 쓰마. 제발, 제발 내 집에만 돌아갈 수 있게 해다오. 내 꼬라지를 봐라.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솔직히 이만하면 됐잖아. 네, 아직도 그놈의 주둥이가 제 탓을 하는 것 보니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저한테 하셔야 할 말은 그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오셔야겠어요. 1년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얼마나 뉘우치고 깨달았는지도 그때 가서 결정할 거고요.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들어가세요. 그렇게 시모가 집에서 쫓겨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네요. 저희 친정의 작은 이모도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바빠진 저를 대신해서 작은 이모 병원에 혼자 가서 친정 식구들을 만나고 오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들까지 손수 데리고 가서 친정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오는데 그런 수고스러운 마음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날 시부가 연락이 와서 시댁에 갔더니 집에 시모가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멀뚱히 서 있기만 했는데 시부가 시모를 집에 들이기로 했대요. 내가 이 사람 집에 들어오라고 했다. 대신 조건을 달았어. 너희가 맞벌이로 열심히 사니까 손주는 이 사람이 봐줄 거고 주말에도 젊을 때 여행도 다니고 하라고 드린 거니 알아서들 해라. 아유, 염려가 있겠어요? 내가 애 보는 건 기가 막히잖아. 아가, 걱정하지 말고 준석이는 내가 볼 테니 너희는 편하게, 응? 편하게 데이트도 하고 그래. 알겠지? 시모는 제품에 안긴 제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저희더러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라더군요. 처음엔 얼떨떨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시부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그랬거든요. 시모에게 신우 돈 대신 갚아준 5천만 원을 전부 갚으려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육아해야 할 거라고요. 시모는 그저 알겠다고 고맙다고만 했죠. 다행히 시모가 아들 손주 바보라서 저희 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봐주고 계세요. 올 여름에는 남편과 일주일간 시간을 맞춰서 여름 휴가로 하와이에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물론 제 아들은 시모가 봐주실 테니까요. 저는 남편과 지금 연애 때보다 더 사이가 좋아요. 그래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던 그때의 감정은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이혼의 감정이 들었다면 사실 긴장해야 할 신호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아직 아들이 어리니까
당분간은 이혼 생각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살려고 노력해야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